반갑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시간, 인사이더 헌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재생 속도를 1.25배로 설정해 주시면 오늘 이야기를 훨씬 쾌적하고 몰입감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주식시장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고성능 컴퓨터가 1초에 수천 번 거래를 주고받는 알고리즘의 전장, 혹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천재들이 수십 명씩 달라붙어 기업을 해부하는 거대 자본의 놀이터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런 살벌한 곳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기관들을 이기고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마 많은 분이 이런 무력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 무력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며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고 무려 27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 피터 린치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믿어지십니까? 수조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보다 방구석에서 HTS를 켜는 여러분이 더 유리하다뇨. 오늘 영상에서는 피터 린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조적 우위를 이용해 계좌를 불릴 수 있는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보 비대칭을 걱정합니다. 기관은 경영진을 직접 만나고 비싼 유료 리포트를 보고 고급 분석 툴을 돌리니까요. 하지만 린치는 단언합니다. 그런 건 고급 정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후행 지표일 뿐이라고 말이죠. 진짜 정보, 돈이 되는 선행 지표는 엑셀 파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퇴근길, 주말에 들른 쇼핑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피터 린치가 던킨 도너츠로 대박을 터뜨렸을 때 그가 참고한 건 월가의 두꺼운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줄을 서서 도너츠를 사먹는 모습, 커피 맛이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소비자들의 찐 반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애플이 처음 성장할 때를 생각해보시죠. 수많은 가장이 자녀에게 애플 컴퓨터를 사주며 와, 이거 혁신적인데? 라고 감탄했지만 정작 그 회사 주식을 살 생각은 못했습니다. 린치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습니다. 생활 속의 위대한 발견을 왜 투자로 연결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소비자가 곧 가장 강력한 리서치 센터장인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덩치가 큰 펀드는 시가총액이 작은 알짜배기 소형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등해버리고 지분 보유한도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도 매수가 불가능하죠. 즉, 가장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형주 시장은 태생적으로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 개인들만의 동무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펀드 매니저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월가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IBM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고객이 이해해주지만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해고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좋은 주식보다 남들이 다 사는 뻔한 대형주나 유행하는 테마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의 보신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고 단기 수익률로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업의 가치만 보고 소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린치가 말한 아마추어의 우위입니다. 물론 무작정 덤벼선 안됩니다. 린치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내 집은 있는가? 이 돈은 정말 여유 자금인가? 그리고 폭락장이 와도 버틸 멘탈이 있는가? 특히 그는 경제 예측에 시간을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제 예측에 1년에 13분을 쓴다면 그중 10분은 낭비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측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대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터 린치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분류해 볼 겁니다. 그는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경제 성장률만큼만 잘하며 배당을 주는 저성장주, 든든하지만 대박은 힘든 대형 우량주, 린치가 가장 사랑했던 10배 수익의 원천, 고성장주, 타이밍이 생명인 경기순환주, 죽다 살아나는 회생주, 그리고 숨겨진 자산을 가진 자산주. 내가 가진 주식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린치가 말하는 완벽한 주식의 13가지 특징도 짚어드릴 겁니다. 회사 이름이 지루하고 사업 내용이 따분하고 심지어 혐오감을 주는 업종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기관들이 쳐다보지 않아 주가가 싸니까요. 반면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이라 불리는 주식들은 왜 피해야 하는지, 다학화라는 용어를 써가며 견고한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계좌를 갉아먹는 12가지 어리석은 심리 상태도 점검해 볼 겁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를 만큼 올랐으니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어떻게 10배, 50배 수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지 말이죠. 피터 린치의 철학은 복잡한 금융공학이 아닙니다. 상식과 끈기, 그리고 생활 속의 관찰입니다. 주식은 폭권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월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눈으로 제2의 던킨 도너츠를 찾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전설의 투자자가 남긴 보물지도를 펼칠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터 린치의 투자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린치의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투자의 전제 마인드셋과 준비. 본격적인 종목 선정에 앞서 린치는 아주 중요한 선결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기 객관화와 재무적 준비입니다. 그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린치는 주식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고 단언합니다. 부동산은 90% 이상의 대출을 끼고 사도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요구를 받을 위험 없이 장기 보유가 가능한 유일한 자산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집값을 매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죠. 둘째, 여유 자금인가? 입니다. 2에서 3년 내에 결혼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절대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돈이 꼭 필요한 그 시점에 하필 폭락장이 온다면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잉여 자금만 인내심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 자질을 갖추었는가? 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수학적 천재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참아내는 내성, 공포를 무시하는 냉철함, 그리고 자신의 육감보다 사실을 믿는 자제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시장의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린치는 경제 예측에 1년에 13분을 쓴다면 10분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경기 침체가 올지 아닐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6가지 유형학. 이제 실전입니다. 피터 린치 투자법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주식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식을 성장 속도와 성격에 따라 6가지로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성장주.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연 2에서 4% 성장하는 성숙한 대기업들입니다. 주로 전력 회사나 유틸리티 기업이죠. 이 주식을 사면서 대박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투자의 목적은 철저히 배당이어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 고점일 때 사고 주가가 올라 배당 매력이 떨어지면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대형 우량주. 코카콜라나 P&G처럼 연 10에서 12% 정도 견조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경기 침체기에도 잘 버티는 훌륭한 방어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심루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린치는 이런 주식은 30에서 50% 정도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떨어진 다른 우량주로 갈아타는 로테이션 전략을 추천합니다. 고성장주. 이것이 바로 린치가 가장 사랑하는 유형, 연 20에서 25%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작고 강한 기업들입니다. 10배, 20배 수익이 터지는 텐베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위험도 가장 큽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시장이 부여했던 높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무너지며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스토리가 유지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경기순환주. 자동차, 철강, 반도체처럼 경기에 따라 실적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PER의 역설입니다. 보통 주식은 PER이 낮을 때 사야 하지만 경기순환주는 반대입니다. 호황의 정점에서 이익이 최대치가 되면 PER은 낮아지는데 이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불황의 바닥에서 이익이 급감해 PER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이클의 꼭지에서 물려 수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회생주. 파산 직전이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 살아나는 기업입니다. 성장은 없지만 생존 자체가 투자 포인트죠. 성공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실패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철저한 푸체에 분석 없이 덤벼선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산주. 장부에는 잡히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의 부동산이나 특허권, 현금을 가진 기업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런 숨겨진 자산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역 사정에 밝은 여러분이 동네 기업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시장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완벽한 주식을 찾는 13가지 단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린치는 화려하고 인기 있는 주식보다 따분하고 혐오스러운 주식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제시한 완벽한 주식의 특징 중 핵심적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따분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이름 그리고 따분한 사업 내용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처럼 이름만 들어도 졸리거나 병뚜껑 제조, 자갈 채취처럼 사업 내용이 지루할수록 좋습니다. 왜냐고요? 월가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주가는 이익 성장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혐오감을 주는 사업입니다. 오물처리, 기름때 제거, 장례업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기도 싫어하죠. 분석가들은 공장에 가보기도 싫어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조용히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기관이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따르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발견되지 않은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발굴에 투자하고 나중에 기관들이 주목해서 사기 시작하면 수급이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는 이중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이 전혀 없는 업종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성장 산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이익률이 박합니다. 반면 성장이 멈춘 산업에서는 신규 진입자가 없어 기존 강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기 쉽습니다. 장의사 사업이 대표적이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수요는 꾸준하니까요. 다섯째,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입니다. 경영진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만큼 확실한 호재는 없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반면 내부자 매도는 집을 산다거나 학비가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으니 매수만큼 강력한 신호는 아닙니다. 4.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과 매도 원칙. 좋은 주식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주식을 피하는 겁니다. 린치는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미래의 모든 기대 수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들이 몰려들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의 오라는 수식어가 붙은 주식도 피해야 합니다.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티진이 같은 기업치고 원조만큼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수식어는 이미 그 산업이 고점에 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비싸게 인수하는 행위, 린치는 이를 다각화가 아니라 다학화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가장 흔한 경영 실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원칙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떨어진 주식은 본전 생각에 계속 들고 갑니다. 린치는 이를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었을 때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그건 잡초가 아니라 아직 피지 않은 꽃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헐값에 파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지키며 일상에서 발견한 기업을 숫자로 검증하고 끈기 있게 보유한다면 월가의 어떤 전문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터 린치가 증명한 아마추어의 승리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피터 린치가 왜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한가라고 주장했는지 그 아마추어의 우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좌가 불어나지 않죠. 지금부터는 피터 린치가 실제로 어떻게 종목을 골라냈는지 그가 평생을 바쳐 정립한 종목 선정의 디테일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2700% 수익률을 만든 실전 매뉴얼입니다. 가장 먼저 린치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 거울을 보고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첫째, 내 집은 있는가? 린치는 주식보다 내 집 마련이 먼저라고 단언합니다. 집은 아무리 폭락해도 마진콜을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유 자금인가? 2에서 3년 내에 써야 할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주식을 산다면 하필 폭락장이 왔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합니다. 셋째, 폭락을 견딜 멘탈이 있는가? 여러분, 경제 예측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린치는 경제 예측에 1년에 13분을 쓴다면 10분을 낭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십시오. 린치는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내 주식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면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성장주 전력회사처럼 연 2에서 4%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이건 시세 차익이 아니라 철저히 배당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형 우량주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죠. 든든하지만 10배 대박은 힘듭니다.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다른 우량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성장주 린치가 가장 사랑한 연 20에서 25% 성장하는 작고 강한 기업입니다. 바로 여기서 10배, 20배 터지는 텐베거가 나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면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으니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경기순환주, 자동차, 반도체처럼 경기를 타는 주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PER 주가수익 비율이 낮을 때 사야 하죠. 경기순환주는 반대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 PER이 낮아졌을 때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고 실적이 바닥이라 PER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꼭지에 물립니다. 회생주 파산 직전에서 살아나는 기업입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수익은 막대합니다. 자산주 장부에는 없지만 숨겨진 부동산이나 특허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건 월가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여러분이 찾기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제2의 던킨 도너츠가 될까요? 린치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기업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회사 이름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처럼 졸리거나 하는 일이 병뚜껑 제조, 자갈 채취처럼 지루할수록 좋습니다. 더 나아가 오물처리나 장례업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혐오 산업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월가 엘리트들은 폼이 안 나서 이런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기관이 없으니 주가는 저평가된 채 방치되어 있고 경쟁자도 들어오지 않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립니다. 이게 바로 대박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주식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십시오.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건 이미 그 산업이 고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기업이 돈 좀 벌었다고 본업과 상관없는 사업을 비싸게 사들이는 행위, 린치는 이걸 다각화가 아니라 다악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린치의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가가 조금 오르면 이익 실현해야지라며 팔아버리고 떨어진 주식은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물타기를 합니다. 린치는 이를 두고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었을 때 파는 겁니다. 반대로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주가만 빠졌다면 그건 잡초가 아니라 아직 피지 않은 꽃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폭권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월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끄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인사이드 헌터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위 내용은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요약하여 작성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